전 세계를 강타한 뉴스가 있었죠. 미군이 작전명 저스티스를 통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정도의 지정학적 격변이라면 국제유가가 요동쳐야 정상인데 시장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고작 1%도 안 오른 배럴당 $57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실 겁니다. 아, 미국이 관리하게 됐으니 이제 불확실성은 사라졌구나. 석유 공급이 늘어나면 한국 경제에는 호재겠네. 하지만 지금 유가가 잠잠한 것은 위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이번 사태의 구조적인 위험을 아직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거나 본격적인 공급 충격이 오기 전에 일시적 소강 상태일 뿐입니다. 언론의 분석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의 작전이 정밀했기 때문에 석유 인프라가 직접적인 파괴를 입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안정적이라는 논리죠. 하지만 이는 다소 낙관적인 기대에 가깝습니다. 마두로는 체포되었지만 베네수엘라 곳곳에는 여전히 그의 친위대와 군부 잔당 그리고 이해관계로 얽힌 무장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순순히 유전 통제권을 넘겨줄까요?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중동의 사례를 보면 패배하는 세력은 종종 청야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적에게 자원을 넘겨주느니 파괴하겠다는 전략이죠. 지금 현지에서는 시설을 미군에 넘기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사보타주, 의도적 파괴 행위라고 합니다. 미군이 주요 거점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광활한 지역에 흩어진 수천 개의 송유관과 펌프 시설을 24시간 완벽하게 방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도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마두로 복권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내전의 불씨가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치안이 불안하고 언제 시설이 파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석유 생산이 가능할까요?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시장은 지금 시설 외관이 멀쩡하다는 가시적인 팩트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인력 이탈이나 파괴 공작으로 유전 가동이 멈추는 순간 유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이 안심하는 이유는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이 하루 110만 배럴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공급이 끊겨도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이것은 석유 시장의 질적 특성을 간과한 다소 단편적인 분석입니다. 기사 내용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죠. 바로 중지류입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끈적한 성질의 중지류로서 디젤과 선박유, 항공유, 그리고 산업용 아스팔트를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은 가벼운 경지류라서 휘발유 생산에는 좋지만 산업 전반을 움직이는 디젤이나 선박유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정유 공장들, 특히 미국 멕시코만 연안의 시설들은 이 베네수엘라산 중지류를 배합해야만 공정 효율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전이나 사보타주로 이 110만 배럴의 공급마저 끊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주유소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선과 트럭, 건설 현장의 중장비가 멈출 수 있습니다.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한국을 보십시오. 선박유 가격이 급등하면 한국 무역 시스템은 즉시 비용 충격을 받게 됩니다. WTI 가격이 $57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산업의 혈액인 중지류 공급망이 위태로운 지금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상승을 넘어 치명적인 실물 경제의 타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으로 미국 자본이 투입되어 생산이 금방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하지만 기사에 인용된 전문가의 견해는 냉정합니다. 생산량을 회복하려면 약 10년의 시간과 $1000억 투자가 필요하다. 1, 2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설은 이미 오랜 기간 방치되어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정정 불안까지 겹친다면 복구는 요원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지적한 국제법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점령국은 타국의 자원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 석유 기업들은 법적 분쟁을 우려해 대규모 투자를 망설일 것입니다. 종합해보겠습니다. 첫째, 내전 리스크로 인한 기존 생산 중단 위기. 둘째, 대체 불가능한 중지류 부족에 따른 물류 비용 상승. 셋째,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복구 전망. 이 세 가지가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시장은 현재의 안정된 가격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공급 공백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지금 유가가 잠잠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시장이 이 사태의 구조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유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류비 상승은 곧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너지 리스크에 취약한 한국 시장을 재평가할 것이며 이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1440원대 환율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 말미에 나온 분석가의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해봅니다. 장기적인 판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고요함은 안정이 아니라 변화 직전의 정중동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결론을 맺겠습니다. 현재 언론의 헤드라인은 피해 없음, 유가 안정이라는
유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 가려진 세 가지 구조적 내관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유가 $57, 그리고 비교적 잠잠한 시장 분위기는 위기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공급 충격이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 전 시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마지막 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두가 눈앞의 평온한 지표만 믿고 경계를 풀 때입니다. 보이는 숫자는 현재를 말해주지만 보이지 않는 구조는 미래를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당장의 뉴스 한 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뒤에 숨겨진 시장 판도의 거대한 변화를 읽어내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 고요함이 진정한 평화인지 아니면 폭풍전야의 침묵인지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에 냉철한 기준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본질적인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